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여름방학 때 이제 하나의 사이클 시작한다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SAT하고 ACT.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3박 4일만 고생하더라도 이론적으로 80에서 100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SAT 뭐 여러 번 시험 보고 여름방학 공부한 다음에 8월, 10월달 점수 안 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만 너는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얘기했다 하지만 학원에서 공부한 거는 그게 공부는 아니야. 학원에서 공부한 거는 그냥 문제만 풀고 오는 거고. 집에 와서 너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까놓고 얘기할게. 정말 밤 새면서 너가 2박 3일 동안 공부한 적 있어? 새벽 4시, 5시까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죠. 그냥 밤 10시, 11시까지 숙제 공부하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너 밤새봐, 이번 주말에. 그래서 금, 토, 일, 순 공부량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나오도록. 그 이틀, 3일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 많이 허탈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2, 3일 동안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드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11학년 학생들이 12학년 때 올라가는 이 시기가 있죠. 이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봐요.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니 배경을 보면 너무나 이제 훌륭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삼성전자 임원님, 아버님 뭐 의사분, 치과 선생님, 어머님 분도 뭐 교수님 이렇게 정말 말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이제 배경이나 교육 수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막상 이제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의 그 모습하고 사뭇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조금 준비된 그런 이제 마인드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남다르게 바뀌어지는 시기가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시기. 그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굉장히 많이 놀라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하지. 선생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저 믿어주세요.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이제 답답한 모습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자녀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좀 옆에서 이제 많이 참고 이제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서치 연구 브레인스토밍 실질적으로 리서치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6월 초 정도 이제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이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에이션 실험 디자인 준비물까지 다 세팅한 다음에 7월하고 8월 달 내내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8월 15일 정도에 논문, 완성된 논문은 아니지만 그때 논문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중요성이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 컨설팅의 차원이에요. 연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 이제 보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세이. 우선적으로 여름에 때 할 수 있는 거는 regular decision 같은 거 다 하지 말고 early decision 그리고 early action 총합하면 두세 개 학교예요. 그것만 완벽하게 끝나더라도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뭐 UC 에세이 다 끝내고 뭐 regular 에세이까지 다 마치고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정한 마음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쫓겨 쓰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하면서 살짝 이제 본인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부모님은 굉장히 체계적인 day by day, week by week 그런 스케줄을 원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아시겠지만 이런 창작, 글 쓰는, 그림 그리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붙인다는 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름방학 때 이런 스케줄 들이면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이거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쁜데 이런 시간이 나올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들 수 있는 부분은 여름방학 때 이런 에세이 쓰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 자기만의 표현, 자기만의 그런 아이디어,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에세이 구조, structure, expression, value system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SAT 공부해야 되고 리서치 해야 되고 AP 시험 공부해야 되고 선행 공부 이런 게 다 여름방학 때 엮여 있고 또 학원은 여러 개 이제 본인들이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끌려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굵직한 거는 총 5개. 그 중에서 우선 4개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때 이 4개를 다 완성할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커뮤니티 에세이. 이거는 코넬 대학에서 따온 거예요. 힌트가 이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We all contribute. 기여하다. That are meaningful.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community. 이 두 단어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핵심이 패밀리예요. 커뮤니티 하면 막 봉사활동, 뭐 math club, science club, 또는 이제 학교 뭐 dormitory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패밀리도 좋아요. 가족만의 그 리추얼 같은 게 있다면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거의 제 첫 번째 학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코넬에 갔는데 그 학생이 썼던 게 자기가 홈스테이로 미국에 있으면 보통 미국이 이제 홈스테이라 그러면 미국 전통적인 미국 그 집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건데 굉장히 저소득층 멕시칸 아메리칸 패밀리 거기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거기 계시는 그 패밀리 호스트가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TV를 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오늘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걸 통해서 본인이 느낀 게 이게 진정한 미국이구나. 이렇게 이민자들한테서도 그런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true American lifestyle이구나 하고 적었던 그 에세이가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에세이가 이제 메이저 에세이, 전공인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전공할래? 그리고 이제 why major 에세이, 왜 우리 학교? 그러면 요게 이제 교수님하고 코र्스 네임을 웬만하면 최소화시키세요. 이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문 에세이 또는 약자로 personal essay 또는 personal statement, PS라고 그러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어머님, 이거는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데드라인 있잖아요. 그럼 오늘까지 이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특이한 게 지금 특히 UC 원서를 쓰고 이제 레귤러 제출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얼리에 떨어지거나 얼리 디폴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볼 필요 없이 최근에 UC 원서 에세이 중에서 4개 있으면 4개 중 하나는 좀 마음에 드는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간 에세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